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가장 강력한 한파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추위는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지난 18년 동안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북한 산림 손실을 추적했습니다. 남한과 달리 북한은 계단밭 등 농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주로 쓰이던 로봇이 음식 배달과 요리는 물론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바꿔나갈 것인지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광덕산 기온이 영하 20.3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청원 영하 12.5도, 서울도 영하 10.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대전 영하 7.1도, 광주 영하 3.8도, 대구 영하 5.1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새해 첫날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마지막 해넘이는 서울 기준 오후 5시 23분으로 날씨가 좋아 전국에서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해 첫날인 내일은 찬 공기가 밀려오며 서해에서 형성된 구름이 내륙으로 밀려 들어와 동해안과 영남 지방에서만 해돋이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2020년 새해 첫 해돋이는 독도에서 7시 26분 가장 먼저 뜨겠습니다. 이어 울산 간절곶 7시 31분, 부산 태종대 7시 32분, 강릉 경포대는 7시 40분이 되겠고 서울은 7시 47분에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올 한 해 지구촌 곳곳은 산불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만큼 스웨덴의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환경 지킴이로서 전 세계에 존재감을 부각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호주 시드니 남서부의 한 야산 지역, 소방관이 산불과 사투를 벌입니다. 지난 9월 시작된 산불이 고온과 강풍을 타고 석 달째 호주 전역으로 번지며 불길은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We had some fire activity come through here on Thursday. Crews worked very hard just down actually right behind where we're standing.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전역을 강타했고 유명 와인 산지 소노마 카운티까지 화마가 덮쳤습니다. 인도는 대기질 오염 지수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며 가스실을 방불케 했습니다. पोल्यूशन की वजह से आंखों में काफ़ी जलन हो रही है काफ़ी और सांस लेने में थोड़ी दिक्कत हो रही है गले में पूरा वो यहाँ पे दिक्कत है गले के अंदर पू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각국은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불볕 더위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반세기 만에 최악의 수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모두 기후변화가 주범인 자연재해입니다. 특히 올 한 해 더욱 강력하게 지구촌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경종을 울리며 세계적인 환경 저항운동을 이끈 16살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타임지가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We need to focus every inch of our being on climate change. Because if we fail to do so, then all our achievements and progress have been for nothing. 지구온난화 피해는 갈수록 악화하지만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하며 역주행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주로 난개발로 숲이 손실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계단밭 등 농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백두산 부근에서 금강산 지역에 이르는 북한 산림 훼손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팀 함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진강 너머로 바라본 북한 산림의 모습입니다. 잡초가 듬성듬성 자라 민둥산에 가깝습니다. 강원도 남대천 주변도 숲이 빈약하다 보니 산사태로 곳곳에 상처가 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체의 산림 훼손 실태는 어느 정도일까?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지난 18년 동안 북한의 산림 손실을 추적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연구팀이 미 항공우주국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숲이 사라진 붉은색 영역이 연도가 지날수록 누적되어 나타납니다. 2000년대 들어 내륙뿐 아니라 북부 접경지대인 자강도와 양강도의 산림 손실이 두드러지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부터는 함경 남북도에서 숲이 가장 많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산림 훼손이 특히 컸다가 2014년에서 2016년까지도 꾸준한 손실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혁명성지로 불리는 백두산이 위치한 삼지연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 삼지연 공항 부근의 산림 손실이 가장 컸고 백두산 남동쪽의 정일봉 인근 그리고 리명수역 부근도 숲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이 위치한 고성, 금강, 통천군 등 3개의 행정구역은 어땠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고성군 부근의 산림 손실이 가장 두드러졌고 금강군, 주어봉 인근 등의 숲도 훼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 우주국이 위성으로 관측한 데이터로도 지난 24년간의 숲 면적 추이를 따져봤습니다. 백두산 삼지연은 숲의 면적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반면 농지는 조금씩 늘어난 추세입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에 숲이 줄어든 게 관측되는데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했던 고난의 행군 기간이었습니다. 금강산 부근 지역도 숲은 감소하고 농지는 증가하는 추세.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부근 지역의 산림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주변이나 농촌 주변 같은 경우는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계단논이나 계단밭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북한의 경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안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산지를 깎아 만든 계단논과 계단밭은 많은 비가 내리면 일거에 쓸려 내려가 자연재해의 위험이 큰 만큼 나무 심기 사업이 절실합니다. 북한 산림의 안정화는 미래 통일 한국에서는 모두 함께 안고 가야 할 책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함영건입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여 만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포항시는 난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해서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방침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항 지진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포항은 그나마 숨통이 좀 트였다는 분위기입니다. 2년 넘도록 체육관을 전전하는 피해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점을 명문화하면서 지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털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는 것을 법안에 명기를 하고 또 관련 구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진 특별지원단을 만드는 등 조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등 특별법이 정한 2개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가 정해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영업 손실, 지가 하락 등등 간접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다 묶어서 피해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피해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을 시행령에 담는데 피해 주민들의 요구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포항시는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에 상시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국제 심포지엄 등을 통해 지열발전 안정성과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인수합병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인수합병을 인가하면서 통신시장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태광산업의 SK브로드밴드 주식 취득은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됐고 SK브로드밴드의 T브로드 합병은 결합상품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 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여해 인가했습니다.
방송 분야와 관련해서는 SK텔레콤이 티브로드의 최대액 출자자가 되는 것을 적격으로 보고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한 뒤 최대 출자자 변경 등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앞서 LG-U+가 CJ헬로 인수를 마무리한 데 이어 SK브로드밴드도 티브로드 합병을 완료하면서 유료 방송 시장은 통신 3사가 주도하는 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종료 예정인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를 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합니다. 또 전통시장과 전기차 충전 할인은 6개월 더 유지한 뒤 지원금을 투입하거나 할인폭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다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전기요금 특례 할인은 말 그대로 특정한 용도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마련된 할인 제도는 모두 11가지로 지난해 할인액 규모만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한국전력이 이 가운데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3가지 제도를 원칙대로 폐지합니다. 일단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직전 두 해의 같은 달 평균보다 전기 사용량이 줄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별다른 절전 효과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해마다 할인액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전기차 충전요금. 내년 6월부터 점차 할인 수준이 축소되다가 2년 후에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영세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역시 상반기까지만 유지되고 종료됩니다. 한전 측은 도입 취지와 할인 효과를 분석해 보완책과 함께 개편안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일부 요금을 정상화해 실적 부진을 만회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그 3가지 기한이 종료된 그 전기요금 할인 제도가 정상화돼서 그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이 정상화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할인제도 변경안은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인데 이번 결정이 추가 인상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LG전자는 인공지능 세탁기 트위너시 신제품으로 미국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탁기는 미국 소비자를 고려해 유럽에 출시했던 제품보다 큰 27인치로 인공지능이 2만 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류 재질을 판단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 세탁합니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다음 달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에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사람마다 다른 얼굴 크기와 피부 특성을 반영하는 3D 프린팅 맞춤 마스크팩과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플렉서블 LED 패치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정보기술 분야와 접목해 최초로 개발한 혁신 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조적인 제품 개발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F 영화나 소설 속 상상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산업 현장에서 주로 쓰이던 로봇이 어느새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과 요리를 도맡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장비까지 등장했습니다. 진화하는 로봇의 모습을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년 전 개봉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입니다. 영화가 그려낸 미래 사회인 2005년에는 집안일을 뭐든 해내는 가사 로봇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을 눈앞에 둔 오늘날의 세상은 어떨까요? 앱으로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 오토바이 대신 로봇에 담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와 비슷한 속도로 열심히 달리는 배달 로봇. 잠시 지나갈게요. 주문자를 만나 무사히 음식을 전달합니다. 이제 실외도 저희가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제 로봇으로 뭐 건물 안이든 아니면 바깥에서도 주문하셨던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달 로봇은 호텔에도 등장했습니다. 물이나 수건 등 필요한 물품을 AI 스피커에 얘기하면 로봇이 객실로 가져다 줍니다. 뷔페 명코너에서는 요리사 대신 요리하는 로봇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재료를 끓는 물에 데친 뒤 다시 그릇에 담고 국물까지 부어주며 완벽하게 맡은 일을 해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로
중장비들이 자연스럽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모든 것을 무인화 자동화한 미래의 모습인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대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또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공간에서 그 생산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모여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다음 달 미국 CES 전시회에서도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바꿔나갈 것인지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하고 드론 택시 등 도시명 이동수단 모빌리티를 선도해 항공운송의 영역 확대를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 동안의 항공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 도시명 항공교통 실용화를 목표로 내년 5월까지 도시명 항공교통의 세부 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관이 보유한 항공안전 관련 자료를 통합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드론 테러 방지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지연 결항 관리 체계 구축,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로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시설 확충, 항공 종사자에 대한 보호 정책 강화 등도 추진합니다. 유전자 편집하기를 세계 최초로 탄생시켰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중국 과학자 허젠코이가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광둥성 선전시의 법원이 불법 의료행위죄로 허젠코이에게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허 씨 등 관련자들이 생식 목적으로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과 생식 의료 활동을 불법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허 씨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있도록 유전자를 편집해 쌍둥이 여자아이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식물 뿌리가 장애물을 피하며 성장하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식물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식물 뿌리는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다른 물체와 접촉할 때 발생하는 자극은 인간의 촉각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뿌리가 장애물을 효율적으로 회피하는 원리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장애물에 닿으면 그 장애물에 닿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신호가 식물 뿌리 내부에서 발생되고요. 그것이 식물의 호르몬 분배를 일으켜서 식물의 뿌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뿌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식물 성장 호르몬 옥신이 뿌리 내에서 빠르게 재분배돼 뿌리가 한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식물이 물리 자극을 받았을 때 칼슘 신호가 활성화되는데 이 칼슘 신호가 옥신 호르몬의 재분배를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뿌리의 장애물 회피 원리가 처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식물의 물리 자극에 대한 연구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다양한 식물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덩굴성을 더 극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덩굴성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식물의 초식곤충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가능합니다.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성과는 식물학 분야 세계적 저널 뉴 파이톨로지스트의 특별 해설 형식으로 소개됐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2019년) 마지막 날인 오늘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외출하시기 전 일기예보 보시고 옷차림 단단하게 하고 나오셨을 텐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정보죠. 일기예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